20, 30대의 세대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정책인 것 같아요.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소장농으로 묶어두는 거고, 끊임없이 그 정치가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. 진짜 나쁜 죠.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가들을 움직이셔야죠.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20, 30대 젊은 친구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정치가를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임대주택 짓겠다고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지하면 안 된다고 봐요. 20대는. 그거는 영원히 20, 30대의 세대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정책인 것 같아요. 청년 임대주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 나오면 집값 다 올라가지고 아마 집을 더 못 살 거예요. 제가 그랬거든요.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생활했잖아요. 미국에서 생활할 때 집을 못 샀단 말이에요. 퍼스트 다운 페이먼트만 하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돈도 없었기 때문에 못 샀어요. 그러면 1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인데 그때 이미 저는 제 친구들은 20대 후반에 결혼한 애들은 다 집을 샀단 말이에요. 한국에서. 저는 뒤늦게 30대 중후반에 들어왔을 때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영원히 그 차는 떠난 거예요. 그래서 영원히 못 살 수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경제 정책을 봤을 때 계속해서 2%, 3%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그 얘기는 돈의 가치는 가만히 둬도 2, 3%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자산 가치는 2, 3% 계속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. 가만히 둬도.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. 그 얘기는 가만히 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을 마이너스로 하겠다는 거하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을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면 10년 뒤에 이 사람이 2, 3%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말이 되는데 아니잖아요. 그거는.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.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소장농으로 묶어두는 거고 끊임없이 그 정치가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. 진짜 나쁘죠.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영원히 자립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난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책을 지지해야겠죠.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. 근데 문제는 그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.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. 나는 좀 소장농에 살면서 벗어나서 나는 내 자발적으로 나의 어떤 의지대로 자산을 소유하면서 살고 싶다. 이런 의지가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은 계속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. 그 임대주택을 짓는 거는 더 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어야 되는 거고 중산층을 계속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시장 경제에 맡긴 주택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. 국민이라고 하면 사람을 너무 뭉뚱그려서 봐요. 국민이 다 똑같은 국민이 아니거든요. 사람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취향도 다르잖아요.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국민이면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정책 하나로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. 그 정말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. 타겟별로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. 과감하게 시장성이 있게끔 뭔가를 법을 바꾸든지 뭐 해야죠. 최근에 제가 한번 땅을 하나 사업성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리저리 검토를 해봐도 안 나와요. 사업성이. 일단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 공사비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지으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짓게 되는 거예요. 서울 한복판인 땅인데도. 근데 사실은 거기다가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규를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20, 30개, 17개씩 묶어가지고 지하 주차장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그런 걸 인센티브와 이런 과정들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. 제 눈에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에 정말 지천의 주택 공급지에 깔렸어요.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다세대 주택이 지어있는 거의 모든 땅은 다 기회가 있다고 봐요. 다세대나 아니면 2층 이하의 집들 뭐 그런 데도 많잖아요. 다 4층 이하의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는 법을 좀 바꿔주면은 원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. 대한민국이 70년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
1층짜리 건물밖에 못 지었잖아요. 그 눈으로 서울 한양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인구 15만 명이면 꽉 차요. 근데 자연스럽게 70년대 들어서 야 보일러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있네? 그럼 2층짜리 집을 짓죠. 그러면 똑같은 도시 규모 안에 수용 인구가 4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. 3, 40만 명으로. 그러다가 4층도 지을 수 있네? 그러면 1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고, 아파트 지을 수 있네? 그럼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저항감 없이 생각을 했었는데, 너무 70년대, 80년대 스타일로 만들어진 공간을 너무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운영 방식 자체를. 저는 지금보다 만약에 단위 면적당 우리가 뭐 통으로 재건축을 잘 하든지 해가지고 뭐 저층형으로 하더라도 뭐 그 한 블락 안에 어디는 한 20층짜리 짓고 어디는 한 1, 2층짜리 짓고 이런 걸 섞어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고 주차장 다 밑으로 넣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있게끔 나올 수 있게 할 것 같거든요. 그럼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고 신도시 굳이 안 만들어도 되죠. 신도시 만드는 거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.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요. LH 직원입니다. 멀쩡한 땅을 용적률을 높이면 되는 걸 왜 도로 위에다 집을 짓겠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, 저는. 왜 힘들게. 왜 그러는 거예요, 도대체? 난 이해를 못 하겠어. 엄한데 뭐 그린 멘트 풀겠다고 그러고 도로 위에다 짓겠다고 그러고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, 그게? 그 바보 같은 거지? 멀쩡하게 제가 볼 때는 지을 수 있고 좋은 땅 너무 많더만. 그런 데는 안 풀고 뭐 이상한 데다 지으려고 그래요. 그게 왜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풀 때 나라가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도로 위에다 땅을 만들면은 그 땅은 자기 거잖아요. 어쨌든 인공의 대지긴 하지만은. 근데 이거 이제 끝으로 내려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거는 이거는 참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, 사실.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욕을 먹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땅 주인이 있는데 그걸 높여주면은 야, 저 자식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잖아.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계속 해결책을 그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다른 데다 신도시 만들고 도로 위에다 만들고 자꾸 그런 거거든요. 아, 더 얘기했다가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. 그만할래요. 아,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 같아, 잘못하면. 저는 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때 뭘 보존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기존에 뭐 은평구 뉴타운 만들듯이 싹 밀고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식 말고 어느 정도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, 저는 되게 강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주요 골목길의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에 있는 집 하나하나의 건물보다는 그 건물들이 만들어낸 골목길의 모양이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골목길의 패턴들과 이런 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. 특히나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필지들이 되게 작게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의 주차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기 필지 안에서 주차를 해결하게끔 돼 있잖아요. 뭐 200m 이내에 땅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거 누가 미쳤다고 땅 사가지고 주차장으로만 쓰겠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땅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건축할 때마다 1층에 다 필로티 주차장밖에 없는 도시 풍경밖에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오히려 골목길을 유지를 하되 필지를 20, 30개씩 묶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규모로 만들어서 1층 부분은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만들고 그러고서 건물은 다시 짓고 대신에 골목길은 그대로 모형을 보존한 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강북의 골목길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로 폭이 한 2, 3m밖에 안 됐어요. 골목길의 폭이. 그리고 옆에 1, 2층짜리 양옥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똑같은 지역을 제가 지금 가서 보면은 4층짜리 단독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럼 골목길의 풍경이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그 골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빌딩이 높아지면은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하늘이 보이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1, 2층으로 지어야죠. 그냥 다시 재건축을 하더라도. 그 대신에 거기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층부의 용적률은 그 같은 블락 안에 좀 고층으로 짓게 허용을 해서 글로 사업성을 옮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.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어떤 지역은 가면은 70년대 많이 지어진 빨간 벽돌과 뭐
이런 평지붕으로 되어 있는 양옥집들 이런 것도 되게 근사한 풍경을 연출하는 데가 있다고 봐요. 뭐 그러면 그 한 지역은 그렇게 보존을 좀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벽체만 남겨놓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 그 맨하탄에 있는 헐스트 헤드쿼터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건물은 한 80년 정도 된 한 8층 정도 높이의 오래된 건물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다 30층 넘는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걸 부술 수는 없고 결국에는 그 건물의 인면만 남겨놨어요. 그대로 인면을 남겨놓고 가운데는 다 부수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30몇 층짜리 건물을 그 위로 지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100년 동안 있던 건물 그대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.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 7층 정도 높이의 그 빌딩 로비가 딱 연출이 돼 있고 그 위로 건물이 올라가는 현대식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. 과거의 흔적도 남겨놓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찾고 필요한 오피스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약간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고 물론 돈은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.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. 오히려 그런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식의 개발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공사비가 들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뭐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지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건 자꾸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죠.